아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임대차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 지났는데 임대인도 아무 얘기도 없었고 본인도 아무 얘기 없이 2년을 지나서 거주를 하고 있다가 6개월 후에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이사를 가야 돼서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빼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임대인이 2년이 지나가기 전에는 방을 빼줄 수 없다, 보증금을 빼줄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간단하죠. 임대인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은 보증금을 빼주셔야 됩니다. 네, 굿데이 스타데이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의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입니다. 오늘은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묵시적 갱신은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임차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를 행사하는 임차인은 반드시 알아야 하고요. 알면서 당하지 않으려면 임대인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알면서 당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건 임차인이 골탕 먹이려면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인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서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묵시적 갱신이 연관이 있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내용이 길어지면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묵시적 갱신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동 연장, 그 개념입니다.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을 말씀드리면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날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의 내용입니다. 자, 어렵죠? 무슨 말인지. 뭐뭐 하지 않으면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임대인하고 임차인 둘 다 임대차 종료 2달 전까지 상대방에게 아무런 통지하지 않으면은 전과 동일하게 갱신된다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한 달 전까지였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서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되어서 2달 전까지 변경의 내용을 통지하지 않으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 후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걸로 봅니다. 한 달은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 찾기에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봐서 2달로 개정이 된 겁니다. 제가 묵시적 갱신이 되면은 임차인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빼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동일한 조건과 기간으로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해지한다고 통보를 들어서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빼줘야 하는데 중개보수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냐 할 수 있지만은 그런 법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임대인은 앉아서 당해야 하냐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중개보수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계약 당시에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중도해지 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특약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서울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은 임대인은 임차인과 계약이 종료되면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중개보수를 어차피 지불할 테니까 임차인이 부담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럼 특별한 약정, 즉 임대차 계약 만기 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를 종료 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미리미리 계약의 종료기간을 파악해서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을 피하고 기존 임차인과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려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럼 임차인도 임대차 계약 기간을 채워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제가 제 영상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익은 2달을 연체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차임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익의 차임액인 200만 원을 넘기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상황이 안 된다면 10만 원이라도 임대인한테 보내서 이익의 차임액인 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셔야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개월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금액이 기준입니다. 아셨죠? 근데 만약 200만 원을 넘게 연체했다가 한꺼번에 그거를 다 갚았어요. 그럼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안 됩니다. 돈을 다 갚았다 하더라도 법에는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동안에 한 번이라도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도 묵시적 갱신이 안 됩니다. 임차인도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선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묵시적 갱신과의 관계를 놓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그럼 구독하고 좋아요는 묵시적으로 눌러주시는 걸로. 오늘도 굿데이 스타데이입니다. 감사합니다.